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겉모습은 아름답고 빛나지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민낯, 그 속마음, 마치 도금한 반지와도 같은데요. 어떤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일까요? 오늘 알아봅니다. 오늘은 모파생의 비계덩어리입니다. 황금자님, 안정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금자입니다. 안정혜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죄와벌 이후에 또 이게 또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네, 좋아요. 봄날이네요. 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어저께 야외 활동으로 한탄강 주상절리를 다녀왔는데요. 오, 좋은 데 와, 갔다 오셨네요. 노랗게 산수유꽃이 피었더라고요. 햇볕도 벌써. 너무 따뜻하고요. 좋으셨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직장 다닐 때 항상 버스 타고 다니는데 네. 자고 가고 자고 오기 때문에 거의 느끼지를 못해요. 아직 봄이 안 오셨군요. 네, 그래요. 네, 우리들 마음에도 다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모파상의 작품, 네, 유명하죠. 네. 네, 이거 플로베르하고 또 안톤 체호프한테도 굉장히 칭찬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김동인의 감자, 이 자연주의 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안정희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라 잘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사실주의 소설이라 그런지 너무 신랄하네요. 그렇죠. 좀 약간 민망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네, 읽으면서 화도 나고 좀 기막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먼저 작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드 모파상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출생을 했어요. 네. 12살 때 부모님이 별거해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네네. 파리에서 법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 1870년에 프랑스하고 이제 프로이센이 전쟁을 하는 보불 전쟁에 네. 군 지원을 해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전쟁 후 이제 전쟁의 염증을 느껴서 문학을 지망하게 되고요. 네. 어머니 친구가 그 유명한 플로베르예요. 와, 좋았겠다. 네, 그죠? 그래서 그 플로베르에게 직접 문학 지도를 받게 되고요. 아, 이제 1874년 플로베르의 소개로 에밀 졸라라고 유명한 작가 아시죠? 사실주의 작가죠. 네, 그 작가를 또 소개받게 돼요. 네. 그래서 1880년에 졸라를 포함해서 5명의 작가가 이제 단편을 하나씩 써서 모아 만든 매당의 저녁에 실린 이 비계덩어리라는 모파상의 소설인데요. 네. 이 데뷔작으로 이제 모파상은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 작품으로. 네, 그렇죠. 네네.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저서로는 이제 여자의 일생, 목걸이 등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여자 일생 등. 그렇죠. 목걸이도 그렇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27살 때부터 정신질환이 생겨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1892년 정신병 증상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1893년 43세의 나이로 간질성 발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줄거리도 알아볼게요. 네, 이 작품은 1870년부터 71년까지 있었던 보불 전쟁 때요. 네. 프랑스가 패전하자 살 길을 찾는 10명의 사람들이 루앙에서 르와브르로 가는 마차 속의 이야기입니다. 마차 속에서 일어난 그러네요. 일. 네. 네, 사업가 부부, 백작 부부, 의원 부부, 또 정치인 1명과 2명의 수녀, 네. 그리고 비계덩어리로 불리는 불두시프라는 매춘부가 탔습니다. 아, 사람들은 매춘부를 경멸하죠. 네네. 하지만 그녀는 잘 챙겨온 도시락을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 오히려 오, 따뜻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가나 하는데 네. 중간 경유지인 토트에서 일이 생겨요. 점령군의 장교인 그 프로이센 장교가 네네. 불두시프와의 하룻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일행의 발목을 잡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화나네요. 그렇죠. 사람들의 질책과 해유를 못 이겨서 그녀는 결국 희생을 당합니다. 아, 이거 공개적으로 너무 정말 네. 너무하죠. 네. 불두시프 덕분에 길을 네. 다시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불두시프를 벌레 취급합니다. 먹을 것 하나 나눠주지 않고 네. 무시하고 네. 가까이 앉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너무 속상했겠네요. 네, 눈에 보였으나 안 본 것처럼 취급하거든요. 네네. 루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불두시프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너무 분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어 계속 눈물을 흘리며 이 소설을 마칩니다. 네, 근데 마지막 장면 너무 슬프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요? 민망하기도 하고 뭐 당시에 그 귀족과 부르주아 계층들 이제 하는 짓이 너무 밉살스러운데요. 네. 뭐 사실주의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이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좀 화도 나네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잘 드러내서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모파상이 사실은 20살 때에 그 전쟁에 보불 전쟁에 직접 참가를 해요. 이 소설의 도입부가 자세히 묘사된 이유가 직접 참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인간이 이기적이고 더럽다. 그리고 인간의 속 내면이 이렇다. 이런 거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정말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렇죠. 네, 그 안에 일어나는 어떤 위선. 네. 이거 뭐 정확하네요. 그죠? 네, 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이 마차 안의 모습은 네네. 우리 사회를 축소한 장면 같다는 그런 생각이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그래서 굉장히 세밀화처럼 아주 객관적으로 잘 표현을 했는데 네네. 평소에는 우리 모습이 잘 안 보이지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잘 드러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구정물 같은 속을 이렇게 뒤집어보는. 그렇죠. 휘휘 저으면 별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비계덩어리. 네. 뭔가 이거 고깃덩어리 같은, 그렇죠. 영혼 네. 없는 그 짐승 같은 느낌? 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비계덩어리라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그냥 어떤 느낌일지가 확 와닿지 않나요? 맞아요. 예, 어감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네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위 있는 그 옷을 다 벗겨놓으면 그 사람들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걸 표현한 것 같고요. 네. 또 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돈만 알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예, 껍데기를 벗긴 사람, 그 본질적인 네, 인간의 네, 모습을 네,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10명의 사람들 중에 사회 네. 지도층도 들어있고 또 정치인도 있지만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은 전혀 뭐 없는 아예 것 같아요. 없네요. 그렇죠. 인간의 가장 가증스러운 면모, 그 이중적 모습을 상징화한 게 비계덩어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엑스레이 찍어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엑스레이를 지금 잘 찍고 있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이 참 많았는데, 네. 여자들이 옷못 꾸미는 면이 좀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같은 여자인데 맞아요. 이래도 되나. 이마를 맞대고 막 낮은 목소리로. 네. 진짜. 너무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아한 척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백조가 생각이 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네. 그 배설물이 그 나무를 썩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비유가 적절하네요. 정말 그런 느낌이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부들을 찾아 나선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로이센 그 군인들하고 프랑스 서민들이 서로 도왔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하인이 보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군인들은 프러시아 군인들은 의외로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들은 모두 고향에 처자식을 두고 왔고요. 네네. 날이 가난뱅이끼리는 서로 도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인간애가 말을 좀 있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코르뉴대가 승리자와 패배자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면은 기분 좋아야 되는데 불쾌해서 되돌아갔다고 근데 그 사람 나오거든요. 애국자 맞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혁명가면서 애국자. 자기 스스로 자칭인 것 같아요. 네, 하는 짓을 네,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이 사람들 벤담이 말한 양적 공리주의를 선택했어요. 공리주의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그걸 네, 추구했는데 그런데 나름 고민하고 뭐 모의까지 해서 네네. 결정된 일이지만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혼자 희생한 불드시프가 네. 너무나 큰 굴욕감과 배신감에 치를 떨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우아한 그 귀족들은 안 하는데 지금 맞아요. 불디시프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그런데요. 네. 근데 이들이 이제 외설스러운 말을 할 때도 품위 있게 하면서 겉으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자기 모습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구만 반지, 구정물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냥 막 드는데. 네. 그죠? 사람들은 사실 속에 그런 네네. 더러운 거 구정물 속에 더러운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거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 없잖아요. 네네. 부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는 사실 그렇게 탐욕스럽고 비열하고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척하죠. 있어도 겉으로는 사실 고상한 척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가지고 화가 나려고 그래요. 그래요.
불드시프가 희생을 네네. 당하는 그 순간, 네네.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음탕한 상상력을 펼쳐가면서 정말 그래요. 네. 그런 모습을 막 웃고 건배하고 그런 장면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네. 거기다가 또 마차 안에서 그래도 음식 가져와서 나눠 먹는 사람 불드시프밖에 없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랬는데 네. 아낌없이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굶주림을 면하게 해줬는데 고마움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엑스레이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누구든 다 지금 엑스레이가 찍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 나오죠. 그죠? 네. 자, 이럴 때 누가 좀 가장 신랄하다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신랄한 사람은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그 중에서도 뭐 백작부인이라든지 네네. 부상한 척하는 사람들, 네네. 그리고 또 르와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가장 악한 사람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숨기는데 그 사람은 안 숨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순수하고. 네. 네네. 겉만 보면 또 그 사람 이상해 보이지만 그렇죠. 사실 더한 사람이 더 많다는 네네네. 거죠. 네. 저는 코르뉴대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 애국자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급진적 애국주의자 뭐 네네. 그랬는데 네. 마차를 타고 토트로 가는 길에 해가 네. 지니까 불드시프한테 치근덕거리더라고요. 네. 가장 불쌍한 사람한테. 그리고 저녁에 숙소에서도 호텔 그 복도에서도 막 불드시프한테 뭐 당신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 이러면서 비계덩어리가 이 코르뉴대가 비계덩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거절당하고 망신당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애국자, 네. 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의 이 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이 마차한 세상을 축소해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네. 우리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다 있죠. 이런 모습이 다 있어가지고 네. 네, 간단하게 한번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한번 동질감 얘기해 볼까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은 많죠. 근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네네. 이제 주식으로 재산을 날렸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나왔겠네요. 네, 그래서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 며칠 전에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이고 싶죠. 칼을 갈아. 칼을 갈죠. 그게 네. 본 모습이죠. 네, 그게 본 모습이죠, 네, 사실. 네, 그러네요. 저도요, 아들이 시험을 망쳐가지고, 수능 시험을 망쳐서 재수하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명문대 가게 됐다고 자랑을 막 한다. 축하할 일인데. 자랑을 하는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축하를 해줬거든요. 네, 우리 백작부인하고 똑같네요. 다들. 근데 괜찮은 척 했지만, 제가 그 뒤로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더라고요. 아우. 지울 만큼 속상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의 어떤 본 모습, 그 숨겨진 모습을 민낯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황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 모습도 좀 보여질 것 같은데요. 네, 2부에서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파생의 비계덩어리입니다. 먼저 이 소설 너무 걸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더 그랬어요. 그죠? 예. 네. 예, 마지막 그 모습이 플로베르도 감복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소설 다 읽으셨는데 지금 한마디로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덤덤하게 묘사가 돼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드시프가 마지막 장면에서 네. 억울하고 화나고 막 울고 있잖아요. 흐느끼면서. 네, 네. 근데 수녀는 그 와중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하는지 소세지 모르지만. 감춰놓고. 네, 그렇죠. 그리고 르와저는 자업자득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난데 부채질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코르뉴대는 그 와중에 또 휘파람을 불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대비시켜 놓은 것 같아요. 불드시프가 억울하고 분하고 화날 때 이들은 딴짓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간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대비시켜서 우리들이 인상에 남게 그런 묘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다. 이게 네, 세상이다. 네, 네. 이런 걸 네.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 코르뉴대가 네네. 라마르세즈죠. 라마르세즈. 자유의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하거든요. 네네. 끊이지 않고 계속 부르는데 그 사이사이로 불드시프의 흐느낌이 같이 섞여 나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네. 이렇게 결말이 나는 거거든요. 네. 열린 결말인데요.
우리한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베르도 감복을 네, 했다. 네. 네, 이런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많이 그 남깁니다. 여운도 네, 많이 네. 남기는데요. 사실 이게 전쟁이 없었으면 안 드러났겠죠. 네, 자기 착한 줄 알고 그랬을 그렇죠. 텐데 네. 이 전쟁이라는 막대기가 구정물을 막 휘젓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을 계속 들거든요. 그렇죠. 다들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근데 이런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 몰리면은 속에 숨어져 있던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거죠. 네. 공정심도 없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네.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본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런 일 없었으면 착하다, 고상하다 했을 그렇죠. 것 같죠. 네. 속아 살죠. 네, 네. 표범의 본성 아시죠? 네, 표범의 네. 본성은 야성인데 네. 아무리 순하게 키우고 죽만 먹여 키운다 해도 정말 그 피맛을 보면 달라지잖아요. 야성이 무섭죠. 발동하잖아요. 네, 그죠? 네. 사람도 마음을 흔들어 보면 악할 뿐이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오는데 화가 나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라도. 잘해주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안 그렇죠. 나오죠. 네. 그 이빨이 나올 때는 이미 이제 그렇죠. 그렇죠. 건드렸을 때, 네, 누군가. 네, 그러면 이제 본성이 나오는데요. 등장인물이 사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르와조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지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장사꾼이면서 사기꾼이면서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속이 뻔히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겉과 숨기고 속이 좀 있는데 비슷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반면에 불두시프는 창녀인데 여기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용기도 남을 있고 배려해요. 배려하고 희생하고 애국심도 이런 있고. 이 중에서 가장 그 나은 사람이 불두시프예요. 그래서 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창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물을 잘 설정한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우아한 부인 카레 라마동 라마동. 부인이 카레 라마동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사교 생활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네네. 근데 마음은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예, 해요. 그래서 평소에 우아한 그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네네. 거기에 속고 산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말을 고르고 이렇게 다듬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게 진실인 양 속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속은 똑같죠. 그렇죠. 지금 안정희 선생님 본인이 시인이시라서 그러네요, 아름다운 진짜. 말은 하지만 속은 아니다. 그렇죠. 예. 네. 멋진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네. 나오는 세 부부들 보면 부르주아 계급이고 귀족들이고 다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혁명가도 있고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전쟁이 났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떠나지 않았는데 이 루앙을 제일 먼저 떠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벽에 마차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들 정말 믿지 말아야겠네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근데 새벽 지금 4시에 불드시프 출발하더라고요. 그렇죠. 불드시프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였고. 그러네요. 골드시프는 그 프러시아 군을 안 받고 그렇죠. 그렇죠. 저항하다가 이렇게 저항하다가 도망가는 그렇죠. 장. 네. 그래도 나름 입장이었어요. 애국심이에요. 나름 네. 가정 연기 있죠. 근데 이 사람들 사회에 그래도 좀 이렇게 지위가 있고 네네. 또 부도 갖추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지도층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건 전혀 안 보였어요. 없죠.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요즘에도 참 예, 전쟁이 맞아.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피신하지 않더라고요. 아, 맞서 싸우겠다 선언했을 때 세계인들이 칭찬하는 모습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부인들도 전쟁통에서 참 사실 위험하잖아요. 부녀자들이. 네네. 네. 근데 불드시프한테 자기들의 위험을 다 전가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에 전쟁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용감해 보이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어땠을까 그러다가 이거는 우리 그 전쟁을 통해서 내 속마음을 보는 기회인데요. 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나갔다 이런 생각 좀 드셨죠? 한 명은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은데 네. 사실 그 중에 이제 딱 한 명 나오고 비슷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네네. 백작 부인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처세술이 뛰어나거든요. 네네.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이 있고, 근데 속으로는 음모를 아주 잘 꾸미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이 백작 부인이 저하고 가장 유사하다. 겉으로만 그러고 또 코로나 때 제가 보면은
아는 분이 또 네네. 이렇게 아파가지고 영양제 좀 놔달라 했는데 제가 속으로는 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안 돼 이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 제가요 놔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변명을 했죠. 백작부인 같아요. 네, 정말. 저는 그쪽이에요. 그쪽과예요. 아, 그러네요. 네. 사실 진솔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아,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알게 되면 네. 우리 좀 달라지잖아요. 네. 네, 진솔한 고백 정말. 근데 사실 간호사라 네. 놔줄 수 있는데 저 아플 때 놔주실 건가요? 아, 미리 놔주겠습니다. 약속을 네, 받아놔야겠네. 그럴게요. 아, 저는 네. 수녀가 보였어요. 나이 든 수녀 2명 중에 나이 수녀들 든 왜 이렇게 수녀. 밉살스러워요? 네.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통에 부상을 입은 그 군사들을 그 돌봐주러 간다는 그쵸. 자부심이 커요. 종군 수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네네. 있지만 사실 마차 안에 같이 있는 그 불드시프는 희생시키는 일 앞에 합세를 진짜 막 합심해가지고. 더 그리고 나서서. 예, 심지어는 그 소시지 먹던 거 작은 조각조차 안 나눠주고 종이에 다시 둘둘 말아놓고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기만 위해서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속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그죠? 사람들을 그렇죠.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자기 모습이라는 거 오늘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왜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더 다른 방법도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 한 여자를 너무 정말 이 사람들이 더 폭력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린 겉모습 보고 사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네, 구정물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 보이죠. 네. 네. 네,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일 안 만난 사람들이. 그렇죠. 네. 네, 안 만날 맞아요. 거 만나기 전까지는 착하죠, 착한 사람. 다. 네. 네, 이거 근데 평생 못 만나고 죽는다면 난 착한 사람.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위선적인 사람 다 위선적이지만, 네. 네, 굉장히 그 얄미운 사람 또 있죠. 네. 뭐 아까도 말했지만 코르니제라는 사람이 여기서 공화주의자면서 네네. 민주주의자면서 혁명가예요. 누가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게 좀 이해가 안 사람들이 가더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참. 실제는 혁명을 위해서 자기가 유산받은 그 돈을 다 썼던 이유가 혁명을 네. 위해서 뿌린 돈만큼 상당한 그 자리 봐요. 하나 얻으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한 일이었고 결국 계산적인 거죠. 순수하지가 못해.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 80년대 민주주의 했던 운동가들이 결국 정치계로 다 나갔잖아요. 그 결국 계산된 거였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지금 약간은 계산을 그런 것 해보니까.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마음이 사실은 콩밭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그들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정치인들 유세할 때 보면 다 국민을 위한다고 막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주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말해야죠, 사실. 하지만 자기를 위한 거 아닐까요? 자기 명예를 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그렇죠. 심지어 엄마들도요. 네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널 위해 내가 뒷바라지해, 널 위해 내가 희생해 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잘 돼서 네네. 자기 체면에 또 자기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아들 마음은 있죠. 예, 네, 그런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없지 않습니다. 그런 네. 마음 다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갇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왜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죠? 한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방법밖에 생각을 못 해요. 네. 못하죠. 네, 근데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얼마든지 이게 탈출할 수도 있고. 예.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이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때 좀 많죠.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돈 한 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 돈 아끼려고 사실 손해만 안 보려고. 그래서 누르왕시를 떠난 거거든요. 돈 때문에. 네, 돈밖에 네. 모르고 자기 하나 때문에 떠난 건데 음. 여기 독일 장교가 보면은 네, 불드시프를 강압적으로 하룻밤을 자자고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죠. 시간을 줬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같이 힘을 모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네네. 자기밖에 모르고 또 편한 방법을 택한 거죠. 네, 네. 모파상이 정말 너무 신랄합니다. 네. 그죠? 한 여자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인들, 애국자들, 뭐 이거 다 아닌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개인이 개인과 있을 때와 달리 네네.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평소에 양심이나 가치관과 다르게 네. 힘이 더 강한 집단에 속하려는 본능이 발동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소수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넓게 생각을 못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자기 자신도 보고 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맞아. 근데 이렇게 사고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쉬운 여기는 방법만 찾는 그죠? 거 쉬운 방법만 그래서 비계덩어리구나. 네. 그리고 저는 불지슈프가 비계덩어리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여기 네. 있는 사람들이 다 비계덩어리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인간이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많지 않고 자기만 위해 살기 때문에 네. 생각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고정돼 있어서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여관집 주인 보면 포랑비 부인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인은 그래도 이 중에서 옳은 말 하더라고요. 군인이 무슨 소용 있냐. 그 고작 배우는 게 사람 죽이는 일 아니냐. 네네. 이렇게 제대로 보고 말한 사람은 여기 있는 그 의원이라든지 백작 부인, 백작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혁명가가 아니고 네네. 그 여관집 주인 여자 부인이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가의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네. 전쟁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네요. 분명 다르죠. 네, 불도시프를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이 풀려나게 됐는데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오히려 음탕한 상상력을 펼쳐가면서 낄낄거리고 건배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네네. 그리고 나중에 또 불도시프가 이제 도시락도 못 챙겨서 마차에 네. 올라탔을 때 가까이 안 앉으려고 해요. 벌레 취급을 하고 떨어져 앉고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해요. 네. 그래서 급할 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급할 때 네네. 마차가 못 떠나는 그 급한 상황일 때 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의 상황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이 너무 불감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안함. 그죠? 아예 네. 없죠. 네. 그런 게 아예 자체가. 느끼지 못한다는 네. 생각을 하니까 네. 이거는 사실 본인도 불행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자기 모습도 발견하고 좀 뭔가 미안하고 고맙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네. 네, 그 다음 장면이 더 신랄했는데요. 요즘에도 이런 일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 마차 안에서만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네, 요즘 전쟁통은 아니라고 해도 전쟁통 같아요. 그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때 19세기에만 있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어떠세요? 사실 지금도 다 네네. 일어나고 있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또 네네. 이 사람들이 음모 꾸미는 일도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보면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네. 이기적으로 사는 게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자기만 위해서 사니까 네. 이제 왕따 당하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더 악랄하고 또 정의 없고 이런 세계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자 씨가 네. 백의의 천사 같아 보이거든요. 진짜요? 아닙니까? 겉만. 우리도 이런 위선이 있다.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우리 사는 모습이 전쟁 같아요. 경쟁 사회죠. 네. 성과주의죠. 네. 내면보다는 외형적인 걸 중시하고 그렇죠? 음. 마치 애벌레 기둥처럼 서로 밟고 밟히고 살아나면 다행이고 아니면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상처 입지 않으려고 이기심이 발동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금자 씨는 백의의 천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안정희 선생님 시인이에요. 이 세상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본색을 드러내는 거 그러게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도 불지시프를 잘 이용해 먹었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어려움을 또 만나서 네. 좀 자기 모습 볼 때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화가 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네네.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다시 한번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다시 또 약한 사람 한 사람 골라내갖고 다시 희생당할 사람을 한 사람 또 끌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악랄하게 이제는. 지금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네네네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또 네네.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네네. 일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19세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네요. 그러네요. 우리 잘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그래서 껍데기를 좀 다 벗고요. 우리 네. 인간의 본질.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또 바라보고 네. 좀 이 속마음이 19세기나 지금이나 같지만 네. 좀 대응 방식은 많이 달라졌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아직도 겉으로는 이렇게 속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착하다는 착각
이거 많이 그렇죠. 하고 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이 하죠. 저는 네. 특히 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착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뭐 그래요. 아, 네. 모범생 얌전하고 착하다 저는 이래서 뭐 착하다 소리를 잘 못 들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갖고 제가 정말 착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물건을 보면 네.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몰래 훔친 적도 많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저는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들킨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해요. 네, 계속.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주인한테 완전 그 현장에서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때서야 이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도둑년이구나. 이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들켜야 돼요. 네. 들켜야 자기 모습을 안다니까. 네. 네, 저도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착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하니까 미워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식이 말대꾸하니까 밉고 네. 심지어는 네. 그 2살짜리 어린 아이를 말 안 듣는다고 침대에 집어던지기까지 했었거든요. 한두 번씩 있을 수 있어요. 뭐 시인도 그렇게 하시더구나. 나 아름답게만 쓰셔가지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우리 애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왼수 갖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다 그 그쵸. 마음 있죠. 네, 뭐 체면 구기고 하니까 그냥 호적에서 파가라. 이게 어떤 그 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위선을 고발하는데 뭐 해결책은 없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죠. 네. 좀 화나죠. 네. 그리고 계속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계덩어리, 고깃덩어리처럼 살아야 되나. 다른 제목으로 모파상이 끝까지 그렇게 아프다가 죽은 게 네. 소망이 안 보여서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네네. 문제가 그럴 생겨버리는 것 거예요. 같아요. 살아봤자 뭐 별 그렇죠. 남은 게 없는. 네. 여기 나온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10명 다 불도시프까지 포함해서 모두 네. 비계덩어리인 거죠. 그렇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다른 사람은 불도시프는 처음엔 다른 사람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보면 또 억울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러네요. 네. 겉모습이 아무리 우아하고 그죠? 네, 교양 그래요, 있어 맞아요. 보여도 뭐 그 자유주의자 같이 외침을 하고 그래도 내면은 다 비계덩어리 집에서 하는 같아요. 모습이 자기 모습이 사실은. 맞아요. 남들 없을 때 맞아요. 그런 거 그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네.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운전대만 잡으면 욕하거든요. 그 거침없이 나오잖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요. 네. 지금도 이제 이런 게 계속되고 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네. 그래도 우리가 애벌레처럼 이렇게 징그러운 모습이지만 네. 좀 소망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네. 징그러운 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불도시프가 이렇게 우는 모습이 네. 이 여운으로 계속 남았던 것이 네. 이 방법밖에 없냐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이를 껍데기 좀 벗고 네. 또 우리 속에 좀 그 사실 애벌레가 끝은 아니잖아요. 네, 네. 나비처럼 날 수 있는 날개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네. 사실 우리가 더럽고 추한 자기 모습을 한번 발견할 수만 있다면 네네. 내가 그 징그러운 애벌레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그 징그러운 애벌레로 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거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뭔가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악하다 그러면 이거 껍데기 벗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네. 불도시프를 굉장히 깔봤잖아요. 그죠? 네.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만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한 질적 공리주의를 적용한다면 네. 불도시프도 다 인권이 있는 거고 또 그쵸. 애국심도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질적 공리주의 뭐죠? 함께. 같이 책임지는. 배부른 돼지보다 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네네. 되고 싶다 이런 주장인데 네. 함께 행복한 세계를 꿈꿨다면 그게 그렇죠. 좋겠어요. 네, 마음의 날개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위기를 함께 했다면 좀 나은 결과가 왔을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사실 마지막 장면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이 마차에 있었다면 이렇게 안 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재밌네요. 백의의 천사, 네. 시인, 아름다움 두 분은 좀 다르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네. 불도시프가 울고 흐느끼다가 네. 갑자기 일어나서 웃으면서 이렇게 네. 크게 말하는 거예요. 음. 나는 미친 독일 장교 똥개에게 물렸어. 그래도 괜찮아. 네. 독일 놈이 내 마음까지 가져간 건 아니잖아. 네. 그리고 그 장교가 그러는데 나 말고 한 사람 더 원한대. 이제 사건이 또 일어나네요. 누가 가실 건가요? 한번 선택해 보시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나 나중에 보니까 분하고 억울하더라. 나 이제 더 이상 희생 못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이거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네. 본성이 드러날 네. 것 같은데. 네. 울기만 하는 불드시프보다 훨씬 멋지네요. 그러네요. 네. 속이 시원해요, 저는. 네. 마음의 반격을 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네, 그러네요. 불드시프가 울지 않고 이렇게 네. 흥금자님 이야기처럼 네.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뀌니까 좀 입장을 달라지겠죠. 바꾸니까 네, 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너무 분위기 좋은데요. 네. 네, 뭐 좀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아까 그 질적 공리주의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그런 희생으로 이렇게 그 자기 유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상도 좀 이렇게 빛이 좀 보이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소망이 있으면 좋죠. 네네. 그리고 전쟁도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런 비계덩어리 여기 갇혀 있는 그 애벌레 껍데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나비라는 게 사실 마음의 어떤 날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그렇죠. 생각하는 걸 텐데. 네, 이렇게 한다면 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네. 좀 달라진다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중에서 백작 부인이 이렇게 네네. 말할 것 같아요. 네. 달라진다면 마음의 날개를 사용해서. 네. 사실 나 천한 서민 출신이야. 근데 백작 부인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무시하고 살았어 남들을. 왜냐면 가리고 싶으니까 내가 천한 천민 출신이라는 걸 가리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불두시프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 걸 때 희생하도록 제일 먼저 나서서 음모를 꾸민 게 나야. 자기 약함을 발견하네요. 네, 그러면서 불두시프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용기도 네. 불두시프 너는 훨씬 용기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아는데 나는 제일 속물인 것 같아.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상황 헤쳐나가 오늘 보자. 소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파상에 버금가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정혜 씨는 어떠세요? 저는 종군 수녀라는 자부심에 갇힌 그 늙은 나이 든 수녀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네네. 수녀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 거짓 종교인이야. 그래서 고백을 그렇죠. 네. 사실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자기 그 소세지를 가려놓고, 그쵸, 감춰놓고 그렇죠. 기도한다고 지금 겉모습만 회칠한 무덤 같네요. 네, 꼭. 심지어는 불드시프를 그 프러시아 장교한테 네네. 희생시키려고 설득하고 막 그럴 때 회유할 때 이 네. 수녀의 한마디가 그 단체의 폭력성을 가중시켰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도 의도만 좋다면, 의도만 순수하다면 어떤 악한 일을 해도 다 용서하신다. 이런 말을 그거는 자기 못했어요. 말이죠. 네, 자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왜곡하는 말이네. 무서운 그러네요. 일을 했다는 걸 고백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불드시프도 난 착한 사람 아니야. 아까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래, 나 안에 착한 거 없어. 이러면 새로운 마음을 좀 수입하고, 네. 마음의 날개를 사용하지 않을까, 나비처럼 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결말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소감 어떠셨어요? 네, 이걸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이 비계덩어리처럼 살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보여졌고요. 네네. 우리 속에 이렇게 비계덩어리 모습은 있는데 네. 징그러운 애벌레 모습도 있는데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또 그 애벌레에서 예쁜 나비가 되잖아요. 네. 비계덩어리도 분명히 또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비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네. 이제 어두운 고치로 되는 그 시간들을 분명히 견뎌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삶 속에 그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상태가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조금이 있으면 이제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니까. 네, 결과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쟁이라는 장면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것 같고 네네. 이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들의 내면을 발견할 수 있어서 참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 감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네. 발견한다면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오늘 오히려 그 마지막 장면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좀 사고를 전환시켜주고 깊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시원하고 또 소망도 가질 수 있는 네. 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실 때마다 이렇게 세상 아름답게 바꿔주고 계신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 비계덩어리처럼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마차 안의 비계덩어리가 아니라 더 멋진 삶, 어떤 걸까요?
애벌레가 아니라 마음의 날개를 사용하는 나비 같은 삶. 오늘 한번 꿈꿔보시면 좋겠습니다.